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 쇼크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장님,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죠. 올해 예산 429조 원이었거든요. 예. 이것도 슈퍼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은 사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예상했던, 마련했던 초안의 내년도 예산은 450조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470조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거의 예산이 올해보다 10% 넘게 가까이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2.9 내지 3%가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의 3~4배를 넘는 이 예산을 이제 책정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예산안 국회에서 열렸던 예산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겠다. 예. 그리고 민간 공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 또 소득 재분배 개선이라든가 혁신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올해 일자리 예산이 기본적으로 19조 원 이상 편성이 됐는데요. 예. 올해 예산 증가율이 12.6%입니다. 이걸 웃도는 일자리 예산 아마 내년 22조 원대 내지는 23조 원까지 파격적인 예산 편성이 예고가 된 바가 있는데 예.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대외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쓰되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는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예, 또 일자리에 있어서 이미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 투입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에 54조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렇게 전 정권을 비난하면서 전 정권에 투입됐던 4대강 예산이 22조 원 내서 27조 원이거든요. 그 2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투입이라는 건 사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 방편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불과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제는 호황 속에 우리는 일자리, 고용 절벽이 강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사실 노사정, 당정청이 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기업 성장, 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인 예. 파급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퇴하지도 못하고 미로의 정중화에 있어서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고 하니 정치권이 또 발목을 잡고 있고 예. 또 띠로 역으로 전 정권처럼 이 개혁을 통한 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려고 하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과연 이 성장률이 과거처럼 일자리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낙수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반증이 됐기 때문에 예. 좀 손발이 안 먹고 있는 것도 문제고 문제는 해법을 늘 이 혈세를 통한 이제 투입이라는 데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 예산 그리고 저출산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혈세를 투입한 재정 투입을 통한 이제 이 해결을 원하고 있는데 물론 다행스럽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조 원 이상 세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법인세 늘리고 소득세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보유세 늘리고 이러면서 세수가 잘 거치고 있는데 이거는 한때입니다. 예. 이제 금세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세금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 또 실업급여 보장성도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올해 아마 한시적으로 이제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대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지금 이미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예산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내년 복지 예산 한 160조 원, 교육 예산이 한 75조 원 정도여서 올해 한 146조 원, 그리고 이것보다도 한 1.2배 정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포함한 이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이제 인상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당장 이제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할 지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 보장성도 오늘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런 것들은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투입하면 절대로 줄일 수 없는 이 경직성 지출이기 때문에 물론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내주고 있는 이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함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특수활동비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1조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국정원과 같은 이제 국가 비밀리에 이제 급여 위에 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 특수활동비를 보게 되면 사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검찰도 있고요, 국방부도 있고요, 뭐 경찰도 있고 그 정부 기관 등에 이 국가정보 활동을 하는데 배당이 돼 있는데 문제는 꼬리표가 없는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는 이 특수활동비가 그동안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불협자음이 내니까 국회에서는 마지못해서 특수활동비를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돈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시 깜깜이 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꼼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되는데 국정원이 거의 한 5천억 원 상당, 절반 가까이 이상을 이제 특수활동비에 이제 쓰고 있고 국회의 경우에는 뭐 수십억 원 정도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오늘 있었고 확정이 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이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결산심의위회가 각 이제 소위에 산업별 성격을 묻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각 예산 특별결산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것은 이제 법정 시한이 있습니다.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적의원 절반 이상 찬성을 받으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날짜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들어서 만에 하나 이 12월 2일을 이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안을 그대로 자동으로 이제 입법화하는 과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는 이제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뭐 쪽지 예산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한 정부의 어떤 그 예산 심사안에 대해서 국회 내의 활동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이 좀 잘 짜여지고 또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산안에서 크게 늘리거나 줄일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쓰여질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70-80%는 고정적인 예산이고 나머지 한 20-30% 선에서 이제 약간 정부의 향후 정책 기조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막바지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 45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안은 국회에서 쪽지 예산입니다. 자기의 이제 지역구 기반으로 한 예산을 얼마나 따느냐. 그게 이제 차기 어떤 총선에 자신의 어떤 당락을 가로짓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느냐가 어떤 힘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한 번도 공개되지도 않고 나중에 유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국회의 이런 쪽지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퇴를 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